요즘 매매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전월세가 귀해지고 특히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월세를 새로 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동산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전월세 계약 시 필수 주의 사항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전월세를 구하는 준비 과정, 두 번째 인터넷 손품으로 원하는 매물을 찾는 방법, 세 번째 괜찮은 중개사무소를 찾는 방법, 네 번째 집을 보면서 확인해야 하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꿀팁들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꿀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부모님과 2대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15년간의 계약 데이터를 통해 집을 보는 것부터 잔금하고 사후 관리까지 모두 책임지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가능한 대출 금액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능한 금액을 알지 못하고 이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보통은 가지고 있는 현금과 대출 가능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가용 가능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과 대출 가능한 금액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매물을 찾기 정말 쉽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안 다음에 아파트나 이제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제가 일하는 곳은 직장인 분들이나 학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직주 근접이나 주차난이 얼마나 심한지,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개인마다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요건에 따라 매물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손품으로 원하는 매물을 찾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물을 광고합니다. 직방이나 고객노노 아니면 아실 이런 식으로 매물을 광고하는데요. 보통 부동산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광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연락이 많이 오는 곳이 네이버 부동산이라서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연락 오는 손님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네이버 부동산을 정말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따라서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 첫 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양천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필터를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뭐 오피스텔을 구하고 싶으시면 오피스텔 누르셔도 되고, 뭐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럼 재개발을 누르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상가를 원한다. 그럼 상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에 여기 누르셔서 상가나 사무실, 공장, 뭐 건물, 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는 주로 아파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방식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매매나 전세, 월세, 단기 임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중복으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가격대는 한 7억, 8억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매물이 정말 많고 단지도 많았는데 이 조건에 맞는 매물만 딱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 30평대 이렇게 하면 또 줄어들죠. 이렇게 조건에 맞는 매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조건을 많이 걸면 팔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조건을 너무 많이 걸지 마시고 전세 월세 거래 방식 이것만 체크하셔서 매물을 검색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매물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매물을 보면서 아래 내려가서 매물을 선택하셔서 매물 정보를 쭉 살펴보시고 이것도 마음에 든다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입주 날짜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입주한 날짜가 서로 맞아야 입주가 가능하니까 즉시 입주 같은 건 입주 날짜가 언제인데 이거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괜찮은 중개사무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단지를 보면 매물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이 매물을 누르고 동일 매물 묶기로 하면 확 줄어듭니다. 같은 매물을 한꺼번에 다 묶어주는 거죠.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동일 매물 묶기를 하시고 이 매물을 쭉 살펴보다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쭉 내려다 보시면 중개사무소가 이렇게 보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여러분들이 막 살펴보셔도 돼요. 이게 과연 좋은 중개사무소냐 이런 걸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다가 여기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이 한 매매는 34건, 전세는 10건, 월세는 6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부동산에서 이런 매물들을 올렸구나 이런 게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지금이 5월 9일인데 5월 6일 뭐 아니면 5월 8일 매물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는 부동산이 있고 업데이트 안 하시는 부동산들이 많은데요. 매물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매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매물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부동산인 겁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나 이제 저처럼 유튜브 하는 부동산도 괜찮은 부동산이지만 이렇게 매물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부동산 정말 괜찮은 부동산이에요. 매물에 좀 소홀하다. 이런 부동산은 최근 매물이 업데이트 일주일 전이다. 그런 거는 매물에 좀 소홀한 그런 부동산이 될 수 있겠네요. 매물 업데이트가 일주일 이상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번째입니다. 집을 보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셨다면 선정한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해서 원하는 조건, 전세나 월세 보증금, 월차임, 원하는 층수, 수리 상태 여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집에 살고 계신 분과 시간 조율을 해가지고 조건에 맞는 매물을 보러 가게 되실 겁니다. 그 후에 집을 보면서 중개사분이나 직원분이 집 상태나 보일러, 주차, 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더라도 그래도 직접 살고 계신 분이 아무래도 더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 살고 계신 분께 관리비나 불편했던 점을 직접 여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집을 너무 빨리 보니까 하자가 있는지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집에 살고 계신 분한테 집에 하자가 있는지 물어보고 집에 만약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부동산 직원분과 집에 살고 계신 분과 함께 다 같이 그 하자가 있는 곳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집을 여러 군데 보게 되면 집을 보다가 나오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고 나와서 까먹지 않도록 핸드폰 메모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특징을 적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으면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집을 계약하면 몇 년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직접 걸어가 보신다든가 아니면 학교까지 직접 가보신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음식점이나 카페, 학원이 있는지 천천히 둘러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고 한 하루 이틀 정도 고민하시고 그 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처에 또 시장이나 마트가 있으면 생활하기 정말 좋으니까 시장이나 마트 위치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월세 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과정과 중개수수료 같은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아파트 전월세 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안전하게 계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